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6번 슬라이드 중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고 그룹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 텐데요.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릴 때는 이 바닥에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부터 순서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고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자까지 지정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전 작업했던 화면을 불러왔고요. 삽입에서 도형을 추가하면 되겠죠. 기본 도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드래그로 해서 그려줍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면색과 선색은 검정색, 두께는 0.75포인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선색을 바꿀 필요는 없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면색만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이 보면 이렇게 위아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서식 탭 이 끝에 있는 회전에서 위하고 아래를 바꿔주는 상하 대칭으로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졌고요. 이제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삽입에서 도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도형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별 및 현수막 안에 있는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의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만 좀 다른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과 크기는 나중에 지정하고 내용을 한꺼번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형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도형을 넣어도 되고요. 홈 탭에도 이 끝에 보면 도형이 있는데 이 끝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중에 끝이 좀 둥그러운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가서 색깔을 바꿔볼 거고요. 다시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식 탭 안에도 이 도형 삽입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그려줘도 되겠죠. 블록 화살표 중에서 원하는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그려주고요. 시험지 유형에 맞게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조정해서 이 위에 있는 도형과 크기가 같게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화살표가 조금 더 크게 이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화살표도 약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은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만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그 크기를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조정하면 미세하게 위치가 이렇게 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딱 맞출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 크기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도형도 삽입에서 도형에서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 중에 오각형이라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오각형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방향만 서식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으로 방향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약간만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줄 거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마무리
마무리로 아래에 있는 도형도 그려주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이번에는 팔각형 도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각형 도형을 이 아랫부분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각형 도형은 선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2.5포인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가서 대시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면색을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위에 있는 도형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눈물방울, 기본 도형에 보면 이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래에 있는 도형을 좀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Shift를 누르지 않는 이유는 이 수직으로 반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복사만 하기 때문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 도형을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으로 방향을 바꿔줄 거고요. 이 아랫부분은 회전해서 상하 대칭으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로 면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에는 색깔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근데 도형을 회전했을 때 이렇게 글씨가 회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도형에 직접 입력하시지 말고 삽입에 가보면 텍스트 상자라는 걸로 상자를 하나 그려서 내용을 옮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선을 클릭해서 실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시험지 유형에 있는 굴림 18포인트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 이 선 부분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상하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하여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위에다 포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은 다 그렸는데요. 마무리로 이 탄산칼슘과 석회암을 연결하는 연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각형 도형만 이 오른쪽으로 좀 빼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위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보면 도형 중에 선에서 연결선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꺾인 화살표 연결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개의 도형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위에 도형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 빨간색 점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도형도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위치는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절점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가운데 빨간색 점 안에 놓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옮겨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이 연결선도 선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 가서 두께를 2.5포인트 정도로 두껍게 해볼 거고요. 이 끝에 있는 화살표 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도형 윤곽선에 가보면 화살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시험지 유형에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동그라미, 이 끝에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형을 연결했고요. 이 두 도형을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다시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따로따로 만든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크게 드래그하여 이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서식 탭에서 그룹을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에 가서 이번에는 블라인드라는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블라인드라는 효과가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 맨 끝에 자세히 단추를 놓고 클릭하시면 이 아랫부분에 추가 나타내기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효과 나타내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 기능인 블라인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옆에 효과 옵션을 클릭하시고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ITQ 파워포인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